네, 여러분들의 궁금증 저희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전화, 문자 활짝 열고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고요. 그 사이에 걸려온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아유, 연결 잘 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오늘 전화 주셨을까요? 현대 개발 뭐예요? 현대기업. 그 건설 기업. 산업개발, 현대산업개발. 예, HDC 현대산업개발이요. 예, 매수가하고 비중 어떻게 되세요? 그것을 내가 신청은 35,000원이라는데 5만 원 선인데요. 그것이 한 1년, 2년 뭐 솔직히 많이 돼요. 아이고, 비중이 어느 정도씩? 놔뒀는데 예. 이걸 반토막도 되는데 이걸 그냥 네. 어떻게 그냥 접어버려야 할란가 싶어서 한번 진단 좀 받아보려고 해요. 네, 비중은 어느 정도세요? 이제 한 20% 20%. 아이고, 예, 진짜 예. 반토막 나셨네. 더 되네요. 예. 아유, 5만 예. 주가가 바닥 뚫고 어디까지 내려가나 모르겠네. 이수범 전문가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상담 받아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고생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뭐 현대산업개발 그 보유 비중이 20% 정도 되시는 것 같고, 일단 워낙에 고점에 이제 매수하신 상황이다 보니까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예. 현대산업개발 좀 들여다보면 아마 내부적인 이슈들은 다 파악을 하고 계실 것 같지만, 좀 설명을 드리면 현대산업개발은 뭐 그러니까 크게 이제 건설사를 나눌 때 시행사와 시공사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시행과 시공을 동시에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행은 이제 자체적으로 본인이 이제 분양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익률이 굉장히 높다는 장점이 있고요. 도급공사 같은 경우는 사실 대신 해주는 거니까 이익률이 한 5%, 뭐 많게는 10% 미만으로 이제 보통 이제 영업이익률이 찍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얘기 굉장히 길게 하면 사실 어려워지니까 사실 쉬운 부분도 좀 설명을 드리면, 최근에 이제 주가가 하락했던 이제 배경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 살펴보면 아시아나 인수 때문에 이제 굉장히 크게 빠졌다는 부분은 알고 계시죠? 예. 워낙에 이제 현금 흐름 자체가 굉장히 악화될 수 있고, 최근에 이제 뭐 코로나 바이러스 뭐 이런 그 바이러스까지 돌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항공사의 이익이 굉장히 감소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지금 이제 뭐 인수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걱정, 우려, 그리고 이런 불안감에 의해서 주가가 지금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는 양상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사실 주가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볼 만한 재료가 사실상 없는 상황이고요. 그나마 지금 실적적인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나와줄 때, 한 2분기 정도 이제 좋은 호실적이 나와줄 때, 사실 좋은 이제 뭐 주가 흐름이 나와줄 수가 있는데, 사실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도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지금 드라이브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건설사들의 주가들이 크게 반등하기란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추가 매수를 하시거나 그렇게 하시면 굉장히 위험한 투자가 될 수가 있어요. 한 종목에 이제 묶이게 되시겠죠.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있는 비중을 좀 중장기적으로 내가 없는 돈이다 생각하고 한 1, 2년 정도 더 끌고 가보시는 방법이 좋으실 것 같거든요. 아, 그래요, 전문가님. 네.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사실 건설사들이 좀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있으면 굉장히 좋겠지만, 사실 그런 부분이 부재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이제 시청장님도 지금 부동산 정책 잡겠다고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이제 크게 이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건설주들이 크게 반등하기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에도 계속적으로 우하향하고 있는 차트가 계속 보여지실 텐데요. 사실상 1, 2년 정도 보유하셔서 목표 주가 그래도 나름대로 이 기업이 뭐 실적을 못 내고 있거나 적자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1, 2년 정도 장기 보유하시면 최소한 그래도 한 4만 원 정도까지는 복구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대신에 1, 2년 동안 장기 보유한다고 꾹 참고 매도하지 마시고 꾹 참고 이제 종목 좀 끌고 나가셔야 되는 부분이 좀 있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손실 지금 뭐 비중 20%면 굉장히 크실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손실을 줄이는 방법에서 1, 2년 정도 끌고 가서 4만 선 정도까지만 도달하게 되면 사실상 정리하고 나오심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아, 그래요? 네네. 저는요, 요거를 팔아가지고 그냥 요즘 뭐
뭐 핫한 종목들이 많다고 해서 한 게 어디 그냥 손에 보고 이렇게 하나 그냥 집어버리려나 싶어서 한번 상담해봤습니다. 아, 뭐 매도하고 다른 종목 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긴 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1, 2년 정도 워낙 보유하셔야 오래 되기 걸리는 때문에 게. 예, 기회비용상 뭐 오래 정리하고 걸리- 다른 종목 담는 것도 가능합니다. 오래 걸린다니까 네네네. 많이 하려면 힘들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죠. 막 1년, 2년 막 들고 있기 마음이 너무 힘들다 이러시면 종목 교체도 괜찮대요. 그러니까 대신에 좋은 그저 종목으로요. 손에 보고 예. 그냥 해야지. 머리가 아픈 게 그냥. 그러니까요. 이거 볼 때마다 막 속상해서 계좌 못 보겠어요. 아, 그것도 네. 잘 고민해 보시고요. 저희 이제 방송 중에도 좋은 종목 되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것도 참고해 보시고 시장 대세 쪽에서 좀 한번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뭐 IT 이쪽도 있고요. 2차 전지도 있고요. 좀 잘 가는 쪽 있잖아요. 예. 방송 중에 저희도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팁 예, 네, 감사합니다.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힘내세요. 네. 아, 이렇게 막 안 되는 그런 종목 오래 들고 있기보다는 오히려 또 잘 되는 쪽에서 그 수익률 더 빨리 만회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그런 점도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HDC 현대산업개발 체크 도와드렸고요. 다음 전화 연결돼 있나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시의 스토킹 연결 잘 반갑습니다. 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어떤 종목 들고 계세요? 사마 콘덴스, 사마 콘덴서 매수가하고 비중 어떻게 되세요? 51,000원이고 20%입니다. 51,000원, 20%. 우와, 네. 이거 수익 보고 계신데요. 수익도 상당하신데요. 예, 지금 58,500원이니까 어우, 수익 네. 정말 상당하세요. 비중이 20%. 어떤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좀 장기적으로 좀 더 가져가도 될까 싶고요. 분위기가 이래서 좀 팔아야 되는지, 예. 팔면은 얼마에 팔면 되고, 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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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장 분위기 때문에 조금 불안했어요. 이 수익 네. 예, 줄어들고 있어서. 알겠습니다. 이명탁 전문가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상담 받아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막 콘덴서 굉장히 가격대는 이제 굉장히 좋은 가격대에서 잡으셨는데 혹시 언제쯤 매수하셨는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조금 정확한 시기는 모르겠어요. 조금 됐습니다. 오래되셨어요? 네네. 아, 최근에 또 이제 잡으셨다 그러면 굉장히 좀 좋은 말씀 좀 드리려고 했는데 오래되셨다니까 뭐 작년 초쯤에 잡으셨네요, 초중순에. 네. 아, 일단 사막 콘덴서 전반적인 차트 설명부터 드릴게요. 일단 사막 콘덴서라는 지금 이 종목의 차트는요. 한 번 상승이 끝나고 나서 여기까지는 계속 하락 구간이었어요. 그 이유를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지속적으로 저점이 계속해서 낮아지죠. 그렇죠? 한 번도 네. 저점을 높인 적 없이 계속 낮아졌어요. 예. 최바닥을 찍고 나서 지금은 어때요? 저점이 계속 높아지고 있죠? 네. 이런 관점에서 지금 다음부터 이런 종목 좀 잡으실 때는 어느 지점을 좀 주요시 보면 좋겠냐라고 하면 네. 이러한 자금들이 들어오는 이 라인들이 어디서 이제 부딪히고 어디서 나가는지를 보면 정확하게 이 선이 지금 51,300원, 200원 요 라인 정확하게 매수가시죠? 네. 예, 이 라인이 돌파될 때 잡는 이런 구간에서의 매수가 굉장히 짧은 기간의 수익률을 좀 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종목 지금 들고 계시니까 한번 방송 보시고 나서 나중에 한 번 더 공부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런 지점 찾는 거 먼저 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사막 콘덴서 같은 경우는 주력 사업이 이제 MLCC잖아요. 네. 적층 세라믹 콘덴서라고 하는 그런 제품인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IT 또는 최근 이제 가장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는 전기차에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소재입니다. 근데 이 소재가 이제 2018년도에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핫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2018년도에 이러한 큰 상승이 한번 나왔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2019년도에 반면에 2차 전지 섹터도 거의 다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고 전기차도 뭐 계속되는 테슬라의 좀 연구 개발 과정에서 삐그덕거림이 좀 있었어가지고 그 이후로 계속 2019년에 오랜 조정을 거치다가 이제 지금 막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데 이게 무엇이냐면 2020년도에 MLCC 산업의 전반적인 흐름이 6배에서 10배 정도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는 이제 삼성전기 사장의 말도 있었고요. 그에 따른 네. 보도 기사들이 많이 나오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2차 전지를 비롯한 MLCC 업황이 전반적으로 좀 회복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투자하는 계획을 이제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거를 어디쯤에서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끌고 갈 때 가만히 들고 뭐 내려가면 내려가는 대로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기다리는 것보다는 중간중간 대응을 통해서 좀 더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대응에 대한 범위를 좀 알려드리면서 장기로 끌고 갔을 때 최종 1차적으로 어디까지 봐야 되는지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지점에서는 최근에 정확하게 들어 올리면서 만들었던 이 구간이에요. 54,900원, 55,0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55,000원요? 네, 여기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절반 정도 매도하셨다가요. 아, 이탈요. 네. 네, 이탈했을 땐 절반 정도 매도하셨다가 더 낮은 가격, 한 4만 원대 후반 가격대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럴까지 빠질까요? 네, 빠지면 거기까지 올 수 있기 때문에 55,000원이 무너질 때 그때 절반 정도 덜어내셨다가 그 덜어낸 물량을 수익 보고 덜어내셨던 물량을 다시 더 낮은 가격에 재매수하시는 그러한 대응 방안을 좀 말씀드리는 구간이고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4만 원 후반에서 멈추지 않고 최종적으로 하락하면서 뭐 4만 초반 42,500원 라인까지 훼손시키는 경우에는 이 종목이 일단 조금 어느 정도 이탈 신호다라고 생각해서 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당장 거기까지 올 모멘텀적인 측면은 전혀 없지만 42,500원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최종 손절 라인이 좀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제가 설명드리는 45,500원 그리고 48,500원 그 라인 사이에서 이제 재매수 하셔가지고 최종적으로 목표가는 어디 정도까지 보시면 되냐면 1차 목표가 7만 원 보시고요. 1차 7만 원요? 네, 7만 원 돌파 시 8만 원 사이에서 7만 원과 8만 원 사이에서 전량 매도하시는 전략으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잘 참고하셔서 진짜 더 큰 수익 나고, 기쁘다고 전화 꼭 다시 한번 주세요. 예, 그래서 죄송하지만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와,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사마 콘덴서 체크 도와드렸고요. 다음 이어서 문자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문자 주고 계시죠? 서울 반도체 먼저 보겠습니다. 매수가 16,200원에 비중 20%로 보유하고 계십니다. 현재가랑 아주 큰 차이는 없는데 손실 좀 보고 계시네요. 이거 마이크로 LED로 반짝 주목받긴 했었는데 이수범 전문가님 요즘 좀 힘이 없네요. 네, 일단은 뭐 서울 반도체 주가 흐름 보시면 계속 뭐 우하향하고 지금 이 추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흐름들이 연출되고 있다는 것을 좀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전 세계 뭐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LED 업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기업입니다만 최근에 이제 뭐 2019년까지 이제 실적적인 부분들이 크게 이제 나오고 있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크게 이제 부각받기는 좀 어려운 실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지금 최근에 이제 좀 차트를 보시면 사실상 주가가 계속 그 저항선에서 계속 이제 부딪혀서 이제 떨어지는 모습들을 좀 포착이 가능하신데 지금 그 16,000원인가요? 16,000원 정도에 이제 매수를 하고 계시다면 비중도 뭐 20% 정도면 뭐 적당한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17,000선까지는 뭐 충분하게 이제 반등이 다시 가능한 선이라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지금 뭐 16,000원 선에서 한 5% 정도 빠진 지금 상황이라고 보면 될까요? 17,000선까지는 단기 반등, 1차적인 단기 반등 지점이라고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차 지점까지는 아마 여기서도 저항대 매물 맞고서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금 최근에 이제 IT나 뭐 폴더블 제가 계속해서 강조했던 섹터들을 좀 보시면 다 똑같아요. 다 실적들이 2020년 1분기부터 계속 좋아질 종목밖에 없습니다. 그런 종목들은 주가가 절대로 우하향하지 않습니다. 계속 우상향 추세를 이어가면서 지속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뭐 ITM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KH 바텍도 마찬가지고 다 지금 좋은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추세 상향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사실상 우하향하고 있다면 이외의 내 종목은 우하향할 수밖에 없을까? 실적적인 재료가 분명히 있을까? 이런 부분들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1차 17,000선 부근, 2차는 한 19,000선 부근까지 좀 짧게 좀 방망이 짧게 휘두르는 전략이 좋아 보이고요. 제가 안 그래도 좀 찾아봤어요. 지금 실적 발표가 언제 나는지 궁금해서 저도 좀 찾아봤는데 4분기 실적 발표가 2월 12일 날 난다고 합니다. 2월 12일 날 발표이기 때문에 지금 한 보름 정도 여유가 있나요? 네, 보름 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보름 그 4분기 실적 발표 확인하시고 주가 아마 이제 방향성이 결정이 될 겁니다. 4분기 실적에 대한 큰 기대감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최소한 어닝 쇼크는 나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닝 쇼크 나오는지 혹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 있는지 4분기 실적 발표를 꼭 보시고서 대응하시기 바라겠고요. 혹시나 어닝 쇼크가 나오게 된다면 절반 정도는 손절 처리 빠르게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실적 발표 기간이니까 정말 실적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2월 12일 실적 발표 전에 그 흐름들 계속 체크를 해보시고요. 안타보다는 도루를 노리는 전략 세워주셨죠. 상단은 19,000원, 17,000원 부근 잡아드립니다. 서울반도체 살펴봤고요. 이어서 다음 문자 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문자 주셨고요. 세경 하이테크 볼까요? 매수가 36,200원에 비중 5%. 더 매수하고 싶으신가 봐요. 이명탁 전문가님, 이 종목은 일단 뭐 폴더블 폰 해서 히트 한번 쳤잖아요. 네, 그리고 그렇죠. 요즘에는 횡보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난주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이 세경 하이테크인데 제가 지난번에 전략을 좀 말씀드렸을 거예요. 32,500원을 이탈하면 손절을 고려해야 되고 그 윗구간에서는 제가 그날 추천 당일에 이제 주가였던 36,000원 미만으로 계속적으로 담아가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어제 정확하게 이제 좀 바로 지지가 나오고 반등을 하면서 오늘도 주가 흐름이 나쁘지 않게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 의견입니다. 32,500원 이탈 시에는 주의하셔야겠지만 그 윗구간에서는 계속적으로 좀 담아가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디스플레이 쪽이나 아니면 5G 산업이 점점 계속 2020년에 가속화될 거라는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또 세경 하이테크 이런 보통 종목들이 주저앉으려고 하면 이미 여기 한 2만 원대까지도 충분히 내려앉았어야 될 만큼의 상승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바닥을 잡아가면서 무너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한 번 더 이 고점에 대한 트라이를 하려는 모멘텀이 만들어지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동일하게 여전히 32,500원 이탈 시 손절, 그 윗구간에서는 계속적으로 36,000원 미만, 32,500원 이상 구간에서는 계속적으로 비중 점차 확대시키면서 35,000원 돌파 시 1차 매도, 그다음에 4만 원까지 목표가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가격 전략 세워드립니다. 긍정적으로 보셨네요. 세경 하이테크였고요. 여러분들 문자 주고 계시죠? 네, 빠르게 다음 문자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울고 계시네요. 채치스 보겠습니다. 매수가 4,300원에 비중 10%. 어찌해야 할까요? 도와주세요. 울고 계세요. 이수범 전문가님. 오늘 낙폭 진짜 깊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뭐 채시스 종목을 들고 계신데 제가 매수가를 못 봐서 혹시 매수가가 4,300원이요. 4,300원. 4,300원이시면 한 지난주 정도에 매수하셨을 굉장히 수도 있고요. 고점에서 아니면- 이제 매수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예. 굉장히 좀 안타깝긴 하네요. 이제 최근에 아시겠지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돌면서 관련주들이 모두 다 사실 다 급등이 나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크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뭐 마스크 관련주부터 시작해서 뭐 손소독제, 백신이 뭐 개발되지 않았은 오늘 이제 개발됐다고 이제 홍콩에서 이제 뉴스가 떴습니다만 개발되기 이전에도 이제 관련된 혹시나 백신 만드는 회사들 다 올라가고 이제 기대감으로 인해서 이제 크게 올라간 양상들이 좀 계속됐는데 사실 지금 4,300원 정도에 들고 계시면 이제 오늘 아시겠지만 홍콩에서 백신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그리고 샘플까지 나오는데 40일이 채 걸리지 않을 거다라고 이제 공식적인 발표를 하면서 관련주들 오늘 꽤 큰 이제 폭락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사실상 여기서 이제 대응의 영역이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이렇게 테마주들 급등한 종목들을 쫓아서 추격 매수하실 때에는 항상 아셔야 되는 게 리스크 관리가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매수하실 때에는 제가 다시 한번 그 조언을 드리자면 최소한 5% 내에서 이제 손절하는 전략들을 꼭 가지고 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렇게 이제 뭐 백신 개발된다는 소식이 오늘 전해질지 내일 전해질지 누구도 알 수 없었죠.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뭔가 뉴스 하나 크게 나오게 되면 방향성 자체가 크게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일단은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이점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약 40일 정도 백신 그 샘플 나올 때까지 40일 정도 걸린다는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예를 들어서 뭐 폐렴 확진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더 나와주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주가가 조금 상승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그렇게 단기적인 반등이 나올 때가 매도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4,300선이시라면 한 4,000, 그러니까 매수가 부근까지 올라와 주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굉장히 급등이 나와서 뭐 폐렴 확진자라든가 이런 부분이 계속 또 부각이 되면서 크게 또 상승이 나와주게 된다면 그때는 욕심 부리지 마시고 매도를 하셔서 현금으로 좀 확보하시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저희 시한부 같은 거예요. 사실 40일
40일 이내다 이제 이렇게 지금 공표가 된 만큼 사실상 이제 정확하게 이제 일정이 잡혔기 때문에 그 이전에 좀 단기 반등 시 크게 정리하시는 방향으로 모색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한 4,200, 4,300선 이제 그 매수가 부근에서 전량 매도하시는 것을 권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백신에 대해서 좀 말씀 주셨는데 소식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짧게 내용 정리해드리면 홍콩대 연구팀이 좀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만 임상 시험까지 적용하기에는 한 1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그렇고요. 뭐 기사 관련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전해드립니다. 다음 문자 볼까요? 네, 이어서 KMW 보겠습니다. 매수가는 68,000원, 비중 70%, 매도해야 하는지 기다려야 할지 고민하고 계십니다. 이명탁 전문가님, 이분 손실 좀 보고 계신데 비중이 워낙 많아서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저도 지금 비중 듣고 좀 놀랐는데 저 같은 경우 원래 KMW가 비중이 뭐 한 20% 뭐 그 정도 되신다라고 했으면 아마도 저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주가 흐름 잡히면 추가 매수를 고려하셔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비중이 지금 70%나 가지고 계셔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대응만 할 수 있는 따로 이제 뭐 추가 매수는 고려하시기보다는 일단 대응만 할 수 있는 영역이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KMW 지금 주가 흐름 나쁘지 않습니다. 여전히 뭐 5G는 2020년도에 가장 큰 실적을 낼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이런 KMW의 주가 움직임이 그냥 차트적으로 기술적인 지표로 봤을 때는 계속적으로 이런 이제 20일 이평선을 좀 타고 움직이다가 그 아래 구간에 내려오면서 하락 구간이 있었는데 지금 다시 딛고 올라서면서 윗 구간으로 다시 올라온 모습이거든요. 이런 모습은 이 반등이 크게 나오게 되면 전고점에 대한 트라이까지 나오겠지만 크게 나오지 않더라도 최소한 그 전고점 하단 영역까지는 어느 정도 올라갈 힘이 생성된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이게 이제 더 올라가려면 앞으로의 흐름, 그 65,000원 선까지 뭐 도달했을 때 어떻게 도달이 됐는지 거래량이 또 얼만큼 나와줬는지 그리고 그 당시에 5G 섹터의 좀 흐름은 어떤지 그런 모든 것들을 좀 봐야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제가 이제 볼만한 구간은 목표가 한 65,000원 부근까지는 그래도 지금 현 흐름이라면 충분히 반등이 나와주지 않을까. 뭐 단기간에 급반등이 나오기는 워낙 어려운 종목이고요. 가장 큰 종목이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에서 여기서부터 이제 차츰차츰 좀 딛고 올라가야 되는 과정에서 다소 조금 흔들리는 구간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 구간을 너무 타이트하게 잡지 않고 최대 51,500원까지 손절 구간 고려하시면서 그 윗구간에서는 계속 그냥 이게 올라가기 위해서 지속되는 흐름이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서 보시면 되겠고요. 재차 이제 조금 더 거센 시세가 나오기 시작하려면 6만 원 선 돌파하면 6만 원 선부터 6만 5천 원 선까지는 돌파하는 경우에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시세 내로 6만 5천 원까지 바로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51,500원 손절 잡으시고 6만 원 돌파 시 6만 5천 원이 1차 목표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문자 읽고 있는 사이에 전화가 또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한시스토킹 네. 연결 잘 되셨습니다.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네, 들고 감사합니다. 계실까요? 주선행 엔지니어링이요. 주성 엔지니어링 매수가하고 비중 어떻게 되세요? 7,050원이고요. 7,050원. 40%요. 40%? 오, 네. 수익 보고 계신데요? 네. 축하드려요. 어떤 부분이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이번에 그 저항선인가 맞고 떨어져가지고. 예. 걱정이 돼가지고 이번에 막 그러셨어요. 주식시장이 많이 흔들려가지고. 예. 이거를 지금 매도를 해야 되는지. 예. 더 중장기로 들고 가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게. 알겠습니다. 이수범 전문가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상담 네. 받아보세요. 예. 네, 일단 그 수익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매수 잘하셨네요. 일단 주성 엔지니어링 뭐 반도체 디스플레이 뭐 제조 장비 업체라는 거는 뭐 잘 알고 계실 거고요. 네. 그 제가 계속 그 IT 기업들 혹은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면 제가 계속해서 실적을 말씀을 드리는데 실적적인 부분은 2020년도 크게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예, 크게 이제 네. 호전되긴 좀 어려운 환경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소부장이라고 하죠. 이제 그래서 소재 부품 장비에서 이제 그 정부가 크게 이제 지원하겠다라고 이제 선언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인해서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와줬어요. 주성 엔지니어링도 마찬가지로 바닥 찍고 사실 그동안 꽤 많이 이제 크게 반등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주성 엔지니어링 사실 실적이 크게 올라가기가 어려운 주식이다라고 만약에 감안을 한다면
사실상 박스권 매매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박스권 차트 모양을 그대로 좀 가져와 봤는데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도 보시면 이 박스권에서 거의 계속 맴돌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물론 코스피 지수가 지속적으로 계속 상승이 나와서 코스피 지수가 지금 2,200이 되지 않습니다만 뭐 2,400까지 나온다. 당연히 뭐 주성 엔지니어링도 크게 이제 반등이 나올 소지가 굉장히 높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지수 상승보다 더 수익률이 더 극대화될 종목이라고 보시긴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지금 만약에 지수가 계속 뭐 코로나 바이러스 등 이런 악재로 인해서 박스권에서만 지수가 맴돈다면 역시나 주성 엔지니어링 역시 박스권에서 매매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목표가 네. 설정하실 때에는 1차적으로 뭐 8,400원 정도까지 좀 여유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때 또 매도하셨다가 또 현금 확보 일부 하신 다음에 또 저가로 혹시 떨어지게 되면 그때 다시 또 재매수하셔서 또 수익 보시는 전략으로 좀 가져가시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박스권 그대로 6,700원 그리고 8,400원 이렇게 박스권 그리셔서 이 정도 부분에서 이제 매매하시는 거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네. 드려보고 싶네요. 그래서 너무 이제 목표 주가를 크게 잡으시다가 아유 또 올랐다가 또 주가 또 빠져버리네요. 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해드린 대로 지금 전고점, 그러니까 8,400선까지 올라오게 되면 비중 절반이라도 축소하셔서 현금을 일단은 확보해놓고 수익이라도 좀 확보해놓고 그다음 또 다음 종목을 좀 노려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지금 이대로 그냥 들고 가면 될까요? 들고 가시는 거 가능하죠, 당연히. 아, 제가 말씀드렸지만 더 떨어질까 봐. 8,400선까지는 충분히 뭐 들고 가볼 만하다고 의견을 드린 겁니다. 아, 더 떨어지진 않겠죠? 뭐 만약에 코스피 지수가 조정받고 이렇게 된다면 뭐 물론 동반 하락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네. 그래도 사실 뭐 지수가 저는 거의 바닥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네. 따라서 그럴 일은 거의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혹시 모르니까 익절가 한번 잡아볼까요? 그러면 익절가? 손절가? 손절보다는 익절가는 제가 말씀드린 8,400선 부근. 수익. 네. 수익선. 네, 예. 8,400선 부근에서 비중 축소하시는 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 전략 손절가는 없고요. 딱히 손절가를 드려도 제가 6,700선 아까 말씀드린 박스권 매매니까 박스권 이탈하게 네네네. 되면 일단 뭐 매도하시는 게 좋겠지만 사실 그렇게까지 빠질 염려는 저는 크진 않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일단은 원칙상 뭐 6,700선 손절가로 설정해 드릴게요. 네. 거의 뭐 네. 내려가는 가능성보다 위로 가는 가능성이 크다 이런 관점인데요. 일단 하단 6,700원은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 부근에서 만약에 불안하다 하시면 다시 꼭 연락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수익 잘 챙기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예. 네, 주성 엔지니어링 체크 도와드렸고요. 다음 분 바로 연결해야 되겠네요. 전화 받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한실 스토킹입니다. 어떤 종목 네. 때문에 전화 주셨을까요? 네, 미래 SM 벤처 투자요. 예, 매수가하고 비중 어떻게 되세요? 5,900원에 20%요. 20%. 아이고 손실 근데 크시네. 이거요. 이거 무상증자를 받았거든요. 예. 배당하고 무상증자를 받고 나서 이렇게 확 떨어뜨려 놨어요. 그러셨네요. 예, 20일 부근에 무상증자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이명탁 전문가 네.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상담 받아보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혹시 이거 미래에셋벤처 투자 무상증자 어느 받고 나서 이제 평단가가 어느 정도 되세요? 지금 한 30% 정도 돼요. 근데 내가 33% 이게 배당이 33%였거든요. 증자가 33% 아니요, 정도 됐었는데 50%요. 50%요. 50% 받으셨어요. 그러면 거의 그 절반 정도 가격 그래도 한 4,000원대까지는 내려오셨겠네요. 평균 단가가. 평균 단가가 그 정도. 그 정도 되신다고 네, 보시면 네. 될 것 같은데 지금 네, 어쨌거나 이 차트를 제가 일부러 이제 수정주가 사용 안 하는 차트로 열어놨는데 네, 네, 이런 네. 차트를 보면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이 아래 이 그림과 똑같이 위에다가 대충 대입을 해보면 이런 모습의 차트예요. 이게 뭐냐면 계속적으로 뚫어야 되는 저항을 뚫지 못하고 부딪혀서 떨어지는 차트거든요. 지금. 그렇죠. 네. 밑에 수정주가를 사용해서 나온 이 차트가 위에서 진행됐다라고 하면요. 네네. 계속적으로 그런 모습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은 어쩔 수 없는 하락 추세의 종목입니다. 네. 그래서 빠르게 좀 손절 잡으시고 다른 종목을 교체하시는 걸 좀 권장해드리고 싶은데 손절도 반등이 올라왔을 때 손절하는 게 가장 좋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수정 주가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 차트로 다시 돌아가서 봤을 때 지금 현 구간이 이런 구간인데 서서히 이제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모습에서 이게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오면 아마도 한 3,500선 부근까지의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네네.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가 한 20% 폭이기는 한데 3,500원 선을 한 번에 뚫어내기엔 매우 힘듭니다. 왜냐하면 상장 초기에 이제 공모 물량들 쏟아졌더니 이게 다 악성 저항이거든요. 지금 차트에서는. 네. 네. 이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3,500원에서 못해도 비중 절반은 덜어내시는 전략 네. 사용하시면 좋겠고요. 상장 초기에는 실적이 2018년도에 굉장히 좋아서 각광을 받았다가 2019년도에 실적이 60%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주가가 역시나 계속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2020년 적자는 아니에요. 근데 2018년도 대비해서 영업이익 60% 수준밖에 되지 않아요. 올해는 작년에는. 네네. 그래서 올해도 지금 아직 벤처 투자 업계에서 뭐 실적이 뛰어나게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3,500선 목표로 일단 절반 이상 정리하는 걸 목표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네, 하단 같은 경우는 2,900선 이탈 시 전략 매도 전략으로 대응하신 다음에 더 좋은 요즘 이제 2020년도에 좀 각광받을 섹터로 차라리 자금을 이동하시는 게 훨씬 더 빠른 회복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잘 참고해 네, 보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 응원하겠습니다. 미래에셋대우까지 벤처 투자까지 체크해봤습니다. 오늘 진짜 문자 많이 주셨는데 온 인주 앵커님 이거 안 읽으면 미워할 거예요. 2699님께서 또 문자 남겨주셨는데 죄송합니다. 시간 부족해서 상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내일 다시 꼭 연락 주십시오.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새로운 종목 발굴하러 가야겠죠? 지금 갑니다.